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의 논문을 발표한 도강수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일단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수준의 논문은 아닐 수 있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았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 평행공전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최종 인준을 받고 6월 29일 날 최종 이제 인준을 받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논문의 차례는 서론, 이론적 배경,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의 요약입니다. 중학교 기하는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이 나름대로 잘 구현되어 있지만 공간도형 단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기하에는 그렇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요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하 체계와 연결되지 않고 모호한 의미의 증명으로 해석되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논증기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도형 단원 역시 논증기하의 취지에 맞추어 유클리드 평면 기하로 돌려 생각할 필요가 생기므로 형식 분력의 원리에 부합하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형식 분력의 원리란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받던 성질이 차원을 높이더라도 혹은 더 높은 대상을 가더라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원리입니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집합과 명제를 도구로 중학교 논증기하에서 배웠던 유클리드 평면 기하와 평행공준, 오공준이라고도 합니다. 의 모순을 통해서 이 3대 문제를 엄밀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면을 생성의 관점으로 정의를 우선 했고요. 교과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잘 정의되어 있는지 유일성, 존재성을 판단하고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교과서의 예제, 문제를 정리하여 순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밀함이 부족한 부분도 손질하여 체계의 통일성을 꾀했습니다. 난제는 새로운 수학 체계를 구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여러 명제들을 가능한 평행공준과의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곳으로 회피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공간도형 단원의 입시 대비 수학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학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비유클리드 기하로의 시사점을 열어두어 집합과 명제의 현대수학과 유클리드 논증기하의 고전수학의 결합을 모색하는 가능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그 한계점을 밝히고 형식 분력의 원리를 통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후 라카토스의 추측과 안방 모델을 활용한 영재학급 학생의 수업 활용 결과와 여러 전문가들에게 검토 자문한 사례를 함께 기술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되었던 가형 27번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근래 대입 수학능력 평가의 문제들은 이 그림들이 많이 지오지브라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림이 끼어짐이 없고 디자인이 깔끔하고 기본적인 수학적 작도와 그 표현을 잘 구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청단이 학력평가 출제와 검토, 해설 작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실제 수학적으로 구성 가능한 작도인지 고민하고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간도형 단원에서 정사형 문제의 경우 그 구성에 대한 작도 가능성을 확인해야만 문제의 오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런 수학적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 출제 이후 문항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물에 대한 평면으로의 정사형에 관한 문항에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외부의 선물인지
평면을 뚫고 지나가도 되는 선문인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기검토된 문항이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면으로의 정사형에 대한 문제에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외부의 선분 혹은 평면을 뚫고 지나가도 되는 선분인지 모호하게 설명돼서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작도 가능성을 찾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따르면 수선의 작도와 관련한 삼수선 정리에서도 평면과 선분의 수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아 평면과 선분이 만나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직이 된다고 오해하거나 직육면체와 같은 유한 평면을 가진 도형과 만나지 않는 선분과 수직이 되는지에 대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만 명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기하의 공간도형 단원에서 집합과 명제를 이용한 다른 풀이의 해결 가능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면의 컴퍼스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상의 굴을 작도할 수 있는 컴퍼스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 외부 점이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는 방법이 우리가 평면상에서 직선에서 한 점이 있을 때 직선을 넘어서는 큰 원을 작도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큰 원을 작도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죠. 그러니까 원이 직선에서 수선을 발을 끌 때 필요한 것처럼 공간상에서 평면을 통과하는 구가 있어서 큰 구가 있어서 이 구상에서 수선을 중심으로 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구를 작도할 수 있는 컴퍼스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 구를 작도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클리드 11권의 명제 1의 의문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권의 명제 1이라 함은 한 편편에 직선이 있을 때 이게 떠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명제 1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좀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잘 정의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간도형은 유클리드 평면기하의 확장판이므로 증명과 논증 정당화의 고도의 사고과정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교과서에서 직관을 언어로 풀어 쓴 애매모호한 근거나 순환 논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논리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면 그 방향은 오해의 여지가 생길 것이고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인 증명을 해도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수학 공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요즘의 수학 교육에서는 수학의 본질과 개념은 가능한 간단히 하고 쉽게 다루려 하며 간략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량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수학 이론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행렬과 항등원, 여건 개념이 사라지고 수학의 꽃인 기하조차도 과거의 유물점으로 보는 듯한 시선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따라 수학적으로 충분히 사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공식 적용에 시간이 급급하여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수능 역시 수학에서의 핵심 개념과 본질에 해당되는 원리를 묻지 못하고 단순히 변수만 많이 늘려서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여 소위 매력적인 오답을 유도하거나 문제 속의 문제를 만들어 억지로 변형시키고 꼬아서 틀리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영재학급의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평행공전을 부정한 타원, 쌍곡 기하 및 가우스 공률을 연구하는 비유클리드 기하를 관습처럼 많이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것이 역사 발생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연구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은 모른 채 단순 나열 형태로만 소개를 받고 기하 공부를 마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3D 프린트까지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기하에서의 수학적 논증은 미래의 대비를 위한 더욱 중요한 분야로 보입니다. 기하에서 배우는 공간도형은 유클리드 원론의 평면기하의 구조를 공간으로 확장한 구조입니다. 유클리드 평면기하의 논증을 기본적인 토대로 형식 분력의 원리를 활용하여 가능한 기존의 정의가 파괴되지 않아야 하고 논리적 순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필자의 연구는 고전 수학의 원론을 참고하되 현대 수학의 집합의 기호로서의 수학을 논리 기호의 기계적 연쇄의 관점으로 봅니다. 즉, 모든 명제는 기호만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으면 기호화하여 증명 혹은 반증 가능하다라는 추측을 전제로 집합론과 기호의 연쇄작용을 통해 논리적 엄밀성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각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평행공준으로의 모순으로서 그 증명을 완성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공간도형 단원의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형식 분력의 원리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도형을 기본 토대로 필요하다면 정의에 대한 부연 설명과 더불어 그것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엄밀한 작업을 거쳤으며 그 후 라카토스의 추측과 반박 모델을 활용한 영재학급 학생의 수업 활용 결과와 여러 전문가들에게 검토한 사례도 함께 기술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궤갈입니다. 2017학년도에 공간도형에 대한 교재 연구를 하던 중 교과서에 소개된 주요 예제와 문제들에 대한 증명의 과정이 모호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학교 평면 도형의 전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집합과 명제에서 배웠던 선수학습만을 활용하여 복잡한 증명 과정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강의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크게 제기된 의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새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입니다. 공간상에서 배치된 새 평행평면에 대한 추이적 성질에 대한 교과서에서는 모호한 증명으로 이를 설명하거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생략하게 하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새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라 함은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도 평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면이 연속적으로 모이면 공간이 된다는 교과서의 설명을 이용하여 역으로 공간에서 평면화시키는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선사학습에서 배웠던 교선의 개념이 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 평행직선의 추이성 문제입니다.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L과 N이 평행하다라는 것이 새 평행직선의 추이성 문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공간상에서 배치된 새 평행직선의 추이성 성질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직관적으로 참 거짓만 묻고 넘어가는 점과 공간에서 두 직선의 꼬인 위치 관계를 앞서 배웠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두 평행평면에서 직선의 통과성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행평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선이 한 평면을 통과한다면 나머지 평면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두 평행평면에서의 직선의 통과성 문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나머지 평면을 통과하느냐에 대한 이제 증명이 필요한데 이 해설을 교과서를 몇 번이고 분석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석의 여지가 생겨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간상에서 배치된 새 평행평면에 대한 추이적 성질은 평면을 생성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교선의 존재성을 활용하여 공간을 평면으로 자른다면 이 평면화가 가능해져서 중학교 평면기하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증명이 명쾌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 평행직선의 추이적 성질은
두 직선의 꼬인 위치 관계를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직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학생들이 앞서 배운 교과서 내의 예제와 문제만을 활용해서 증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행한 두 평면에서 한 평면을 통과하는 직선이 나머지 평면을 통과하는 성질에서는 중학교 평면기하를 잠시 상기해보면 직선 위의 점에서 수선을 위로 올려 긋는 작도, 직선이 있으면 점에서 위로 올려 긋는 작도는 SAS 합동을 활용해서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직선의 외부의 점에서 수선을 내려 긋는 작도는 SSS 작도 합동을 활용해야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수선이지만 다른 설명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간상에서도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평면으로 긋는 수선의 발을 긋는 정사형의 문제를 공간상의 작도로 실제로 구성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삼수선 정리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형식 분력의 원리가 필요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교과서의 배치를 삼수선 정리 다음으로 넘긴다면 자연스러운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잠깐 삼수선 정리로 공간의 외부의 점에서 평행선 작도하는 것을 지오지브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이것인데요. 삼수선 정리 3을 사용해서 일단 90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면 외부의 점에서 A에서 충분히 떨어진 직선을 하나 작도하고 이 점과 이 직선이 생성한 평면상에서 수선을 내려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을 내려 끈 점에서 원래 있었던 평면의 수선을 또 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과 기존의 이 선, AD선에 대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평면상에서 다시 A에서 이 선으로 수선을 그으면 역시나 90도가 되어서 90도가 3개인 삼수선 정리 3을 만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수선은 실질적으로 이 평면 전체와 수직인 선이 되어서 이 점이 수선에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면과 수직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동점 G를 가지고 편하게 이동을 해도 계속 빨간 색깔 선을 보면 9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면과 이 점은 서로 수직인 상태로 이 점은 수선에 발휘된다는 것이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에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로의 시사점을 열어두어서 집합과 명제의 현대 수학과 유클리드 논증 기하의 고전 수학을 결합을 모색하는 가능성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여러 명제들을 가능한 평행공준과의 모순으로서 보다 안전한 것으로 회피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면을 방금 보다시피 평면의 생성 관점으로 정의하였고 교과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의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유일성, 존재성을 판단하고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교과서의 예제 문제를 정리하여 순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밀함이 부족한 부분도 손질하여 체계의 통일성을 꾀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부산의 A고등학교 영재학급 2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활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흡족하였고 공간도형에 대한 개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어 앞서 언급한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 27번 삼수선 정리를 활용하는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인 기하가 적용되므로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평행평면의 추이성에 관해 7종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논증기하의 설명 방식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교과서의 설명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표본을 더욱 늘려 영재학급 1, 2학년 학생 28명에게
실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수리 철학을 활용하여 추측과 반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 오해석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실험을 하였습니다. 평면의 생성 관점으로 교과서 수업을 적용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하의 현 교육과정 체계인데요. 기하의 성격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의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배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기하의 어떤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체계인 거죠. 그 다음 유클리드 원론인데요.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유클리드 기하는 2, 3차원 공간관계의 기술과 추론에 대한 학문입니다. 학생들은 기하 영역에서 도형과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도형의 특성과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하 모델과 공간 추론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 기술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리에 대한 이야기, 공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발췌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간략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세트, 속하다, 같은 집합, 부분 집합, 성질, 멱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성질칠, 명제, 합성명제, 진리표, 문법, 기류법. 네 번째, 수학교육 이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형식 분력의 원리를 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되는 거, 형식 분력의 원리입니다. 즉 어떤 대수적 또는 기하적 구조를 확장할 때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자연수 지수를 정수 지수나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하는 과정은 지수 법칙을 만족하도록 그 규칙과 의미를 정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건이랑 항등원의 의미도 음수를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하에서도 이런 형식 분력의 원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덴탈은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분력의 원리라고 불러서 기하 대수적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간 도형을 지도하는 관점도 역시나 평면 기하의 기본 성질들을 명확히 증명하면서 체계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 기하의 가치는 형식적 구조 외에도 실제적 효용성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만 평면 개념을 도입하고 정의한다면 풍부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학생들이 의미 있게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리적 방법은 유클리드 원론에서 체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학적 변화는 일단 학교 수학과 학문 수학으로 명명을 해서 학문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 수학으로 변환시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변환을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학적 변환은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저자, 교사 등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은 학문 수학에 해당을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수학 내용은 학교 수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학의 내용을 학교 수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다소 직관적인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별도 정의를 하지 않고 기존 지식에서 의존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공준들도 직관에 의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평행공준 같은 경우에는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평행선을 중학교에서는 평행선이면 동의각이 같다라고 평행선의 성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다라는 이 평행선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두 직선이 평행선이다라는 것은 동의각 혹은 억각이 같다라고 정의를 성질이 아니라 정의를 내려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어떤 논증 기하를 함에 있어서 진행이 자유롭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론의 연역적 추론 방식과 중학교 교과서의 연역적 추론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는 학교 수학에서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만 수학사와 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제 논문 자체가 오공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평행선공준에 위배하는 모순된 상황으로서 실질적으로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 같은 경우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클리드 기하를 시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증명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오류들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했기 때문에 중경업지 수리 철학을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잠시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